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우리 연세신통 TV와 함께 건강해지실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술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드시면 간에 부하가 걸리는데 또 간이 안 좋으면 몇 가지 또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지거나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간에 해독이 좀 필요할 때다라는 걸 제가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나면 간 해독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간 해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잘 이해하고 본인이 건강해지는데 좀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은 위치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상복부 중에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특히 이제 요 늑골에 어느 정도 가려져 있지만 늑골 아래도 이렇게 좀 돌출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횡격막이 있죠. 그 위에는 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우측 상복부에 있는 장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간은 해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간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독소나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내보내고, 또 이제 담낭에 저장해서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을 만들어서 장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해독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해독을 못하면 생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아까 했듯이 간에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그거는 담즙이고, 담즙은 노랗고 약간 진한 색인데 그런 게 잘 배출이 안 되면 검거나 누르티리하고 몸이 자꾸 가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 해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성하는데 그중에 이제 알부민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몸에 이제 글로불린을 모아서 이제 알부민이라는 성분을 만드는데, 알부민이라는 거는 혈관 내에서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알부민이 모자르면 삼투압이 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많이 좀 쉽게 붓습니다. 뭐 이제 얼굴이 붓기도 하고요, 다리가 붓기도 하고 몸이 전체로 잘 붓는다. 이래도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간에 해독이 필요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되게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기도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좀 더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뭔가 지그시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뻐근한데 원인은 잘 모르겠고 검사해도 특별히 안 나온다. 이런 경우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요 늑골에 있는 장기고 요쪽에 좀 안 좋으면 오른쪽에 횡격막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요쪽 늑골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전거근이나 이런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깨에 영향을 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좀 아파진다. 뭔가 이상하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또 참조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가슴 중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늑골하고 늑간 사이를 늑간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늑간 근육과 신경이 있죠. 5번 늑골 요 정도 부위가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부위가 간이 안 좋을 때 잘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잘 붓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 이렇게 만져보면 좀 붓고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바로 젖가슴 아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뭔가 좀 부어 있고 이거 만지면 좀 아프다. 이러면은 간이 좀 안 좋아서 림프 순환이 떨어질 때 잘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요 오른쪽 젖가슴 아래 부위가 좀 아프고 뭔가 부어 있고 누르면 아프다 그럴 때 우리가 간이 안 좋고 해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설명해 드리면 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약간 우리가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이 안 좋으면 좀 짜증이 잘 납니다. 짜증. 그래서 뭔가 몸은 좀 안 좋고 그런데, 그리고 뭐 붓기도 하고 뭐 피부도 좀 거무튀튀한데 뭐 예전보다 좀 짜증이 많이 난다. 짜증 날 이유도 없는데 짜증이 많이 난다. 이럴 때 여러분 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을 좋게 했더니 짜증이 없어졌다. 간에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간은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우측 상복부에 있기 때문에 바로 횡격막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위에 간이 안 좋으면 간도 이제 안 좋으면 약간 붓기도 하고 뭐 심하게 되면 뭐 간 경병, 간이 굳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간이 붓는다는 게 간에 미세한 염증인 거고 주변에 간을 싸고 있는 막들도 좀 붓고 그 옆에 바로 횡격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 또 안 좋으면 우측 상복부가 좀 답답하거나 그다음에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즉 간이 좀 안 좋으면 주변 조직하고 유착, 약간 미세하게 엉겨 붙어서 이런 불편감이 잘 생긴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뭔가 호흡이 좀 불편하고 우측 상복부가 좀 답답하다. 이럴 때도 간을 고민해 보시고 간이 해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간 해독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내가 그러면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간 해독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단계로 해독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간 효소 체계에서 해독을 하고 2단계 해독이 주로 아미노산 해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해독은 주로 이제 유전적으로 간 효소계가 좀 이렇게 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술을 먹어도 쉽게 취하고 얼굴이 붉어지신 분이 있고 이런 분은 간 효소 중에 사이토크롬이라 그래요. 술을 해독하는 그런 효소체가 좀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효소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뭐 어떤 약은 나는 좀 약간 붓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것도 간의 어떤 효소체계,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좀 자기한테 안 맞는 거, 술이 안 맞는다 아니면 뭐 약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걸 좀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아미노산 해독, 2단계 해독이 아미노산 해독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해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해독할 때 글루타치온 주사를 놔주는데 그러면 좀 해독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상당히 강한 마스터 해독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2단계 해독은 상당수는 아미노산이 해주는데 그 중에 아미노산 복합체 중에 대표적인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글루타치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적절히 몸을 관리해야 되지만 해독 부하량이 많이 걸리면 또 약간 병원에 오셔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좀 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첫 번째, 해독 부하를 줄여야 됩니다. 해독 부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간에서 해독을 시킬 양을 실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런 게 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술이죠. 술이 간을 많이 힘들게 하죠. 두 번째, 약물이죠. 약물. 약물이 많이 들어와도 몸은 힘듭니다. 그거는 뭐 양약이 될 수도 있고, 한약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농도가 짙거나 해서 간에서 좀 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해야 되는 부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2단계 해독이라도 빨리 해서 간을 부하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몸에 좋은 아미노산을 드셔야 됩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글루타치온이 되게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먹는다고 잘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성돼서 글루타치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적절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간이 안 좋으면 이런데 주변에 림프나 이런 데가 많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이런 림프 마사지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오른쪽 주로 5번, 6번 이쪽을 마사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5번, 6번 늑간하고 요 늑골 하부 바로 아래 간이 있는 부위 이런 부위를 좀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에서 약간 늑골 사이에 있는 요 부위를 풀면 담낭이 있는 부위인데 그런 쪽을 좀 풀어주면 부드러워지면 순환이 되면 간에 좀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이 상체에 대한 스트레칭, 충분히 몸을 좀 풀어주고 등을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흉추에서 바로 자율신경이 각 장기로 가기 때문에 등이 언제나 부드러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도 같이 해서 요 간을 주변 조직과 함께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거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독, 부하, 안 좋은 물질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미노산, 좋은 아미노산을 드시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잘 하시고 상복부, 스트레칭, 복식호흡 등도 좀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간을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